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인공지능 이용복학과 학과장 김태경 교수입니다. 오늘 학과 체험 영상으로 이렇게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올해 인천재능대학교 2020년도에 인천재능대학교에 왔고요. 오기 전에는 이 캄보디아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하는 사업을 7년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IT 인력 양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로 지금 주목을 받았고요. 그와 관련한 언론 보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왔고, 해외에서 어떤 성공 사례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융복합 인력 양성이라는 또 목표를 가지고 또 학과장을 맡게 되었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를 도전한다는 것 힘든 일이지만 하고 나면 참 보람이 있고 좋은 추억, 그 다음에 보람, 그 다음에 만족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학과 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과를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과에서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과 소개에는요, 일단 교육의 방향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배우게,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교육에 대한 로드맵,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 간에 상호 연관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학과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 기관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학생들이 이 협력기관 기업과 같이 공부를 하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재능대학교가 인공지능 쪽으로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과를 좀 소개하기 전에 세상의 흐름을 좀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간단히 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가 왜 중요하냐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 전 세계 상황을 이 IT 관점에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고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 안 산다, 또는 금융 거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당연 지금 와서는 모든 거래들이 인터넷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어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구현을 해왔고, 그 과정에 인터넷이 모바일로 또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에까지도 인터넷이 연결되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과 또 기기의 발전,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과 함께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클라우드로 이렇게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가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플랫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그 통합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서비스들, 기술들이 더욱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5G가 출현하면서 이 기존의 2D 기반의 영상에서 이제는 가상현실 컨텐츠, 증강현실 컨텐츠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과 더불어 로봇 기술이 같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문화, 경제, 기업의 환경, 교육까지도 급격한 디지털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학과체험 활동도 이렇게 원래는 온라인이 아니라 학교에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활동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변화 가운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더 많은 성장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가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인공지능 융복학과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운전만 해도 상당한 수입을 만들 수 있었죠. 9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컴퓨터만 할 수 있어도 타이핑을 해서 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지적인 활동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융복학과에서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 직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과에서는요, 인공지능 기술을요, 에듀테크, 또 VR, 로봇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AI 공급 기업이 아니고요, AI라는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들, 그것이 에듀테크든 제조업이든 어떠한 그런 수요 기업 중심에서 그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들어오면 일단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잘못 활용하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윤리성에 대한 교육을 또 우리가 할 것이고요. 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교육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인재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직업 소명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교육을 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학과 설립과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가 3분짜리 영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오셔가지고 홈페이지 오셔서 학과 설립 배경과
우리 학과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의 교과 운영 원칙, 학과 운영의 4가지 원칙을 제가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빅데이터 활용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의 이론이라든가 어떤 원리도 중요한데 우리는 2년 과정의 직업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들, 소프트웨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 이미 잘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AI와 빅데이터 쪽에 활용 분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요. 그 교육과정 안에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러닝 전문기업, 빅데이터 전문기업, VR 전문기업, 로봇 기업들과 현재 공동으로 교과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기업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교육 학과가 성공하려면 기업이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을 통해서 학과 기업들이 성공해야 이 학과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들을 특별히 찾아가서 이 교육 과정에 초대를 한 것은 공동을 개발을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원하는 인력, 그 다음에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들을 학교에서 배워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들도 재교육을 할 필요가 없고 학생들도 일자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격차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격차,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의 격차, 이 문제들을 한번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격차를 줄여보겠다라는 것이 우리 학과의 또 하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들이 잘 연계가 되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AI 기초에 대한 내용과 AI 활용, 그 다음에 AI 실무, 이것이 물 흐르듯이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연 가장 기초적인 AI 기초는 어떤 걸 배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이런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어떠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교과 간 연계를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스로 학습 방식을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수가 가르치고 학생이 그것을 받아 적는 이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은 교육 콘텐츠들이 온라인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학교의 존재 이유가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 적고 외우고 이런 수업은 지양하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견을 도출하는, 그 다음에 토론하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모든 과목마다 활성화할 것이고, 그룹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부터 모든 학생들이 한 그룹에 소속이 되어서 스터디도 하고 수업도 같이 듣고 발표도 같이 하고 프로젝트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또 교육 과정에도 그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통의 기술 교육, 가장 기초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이해와 기반 구축입니다. AI 기반 구축이죠.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력, 그 다음에 신산업 기술과 AI라는 과목을 통해서 가장 기반은 가지고 있어야겠다. 좀 전에 제가
그 변화하는 현 상황, IT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IT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것의 영향이 얼마나 있었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미래에는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기반 또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블록 코딩을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학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 개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학과는 말씀드렸듯이 AI 핵심 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AI 활용 인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만들어진 AI 서비스, AI 모델, AI API들을 호출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미 그래도 기본적으로 AI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파이썬 넣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이제는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플랫폼에 데이터를 입력을 넣고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플랫폼 교육도 지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도 클라우드 컴퓨터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야 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도 대부분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방법도 이 교육 과정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융합과 관련된 교과목인데요. 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 내에 눈으로 확인하고 한 번씩 간단한 구현도 해보는 것이죠. 네. 가상현실이 앞으로 주류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로봇이 모든 분야에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산업까지 일상화, 누구나 사용되는 기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로봇은 2015년 정도 되면 전국의 모든 과정에 한 대씩은 가지게 된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AI 스피커도 하나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로봇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떻게 융합되고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가장 많이 딥러닝을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비전입니다. 비전 분야의 딥러닝, 어떻게 영상과 사진을 사진에 대해서 딥러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비전은 어떻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이때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블록 코딩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코딩이 없어도 요즘에는 블록 기반으로 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CS3라는 기업과 협력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프로그램을 또 개설하였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대표적인 것이 챗봇이죠. 이 챗봇에 대한 교과도 포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융합과 관련된 과목들이 상당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설되었고요. 자, 그래서 서비스, 핵심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서비스들을 외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주제를 발굴해서 산학 연계 AI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교과는 이 캡스톤 디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은 뭔가 하면 에듀테크 기업의 주문을 받아서 에듀테크 기업의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능교육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능교육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경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과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의 현장 실습을 보내고 인턴십, 그 다음에 창의적 경력 설계 및 역량 개발이라는 과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과 학생들이 AI 기업에 바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교과 과정인데요. 그래서 UI, UX 부분, 우리 학과 졸업생들은 누구나 화면으로 예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공지능 구현체들이 API, 구현 결과물들이 API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이썬이라든가 그 다음에 블록 기반 코딩이라든가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든가 이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융북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R 컨텐츠,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자이언어, 그 다음에 에듀테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융합을 하게 되고 각 융합 도메인마다 최소 2과목을 넣어서 학생들이 이해뿐만 아니고 활용까지 갈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 AI와 신산업기술의 이해라는 과목,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기르기,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와 너무나 밀접해져 있고 앞으로 그런 이해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함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원료가 빅데이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죠.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실무, 그 다음에 SQL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넘파이, 판다스와 같은 AI 데이터 처리 기법, 그 다음에 시각화 기법, 이런 것들을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되고 이 고급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위한 RDB 모델과 이런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실무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 창업에서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캡스톤 디자인을 중심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 멘토링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업관이라든가 인성, 그죠? 이런 것들 1학년 때는 집중을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간 연계도를 보면 우리 학과는 UI UX 개발인데요. 그 서비스들이 대상이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비정형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웹 서비스로 노출시키고 웹 서비스 결과를 가지고 UX, UI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현 시스템 안에서 특정 과목은 가상현실에 집중을 하게 되고 특정 분야는 이제 이런 비전 데이터, 교통 데이터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교과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파란 글씨를 보시면 이 파란 글씨가 다 기업체입니다. 예. 이 교과 과목이 이 기업과 공동으로 이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 교과 과목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T3Q라는 곳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뉴로클은 실제로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유비테크는 글로벌 기업인데 로봇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능교육은 교육회사죠. 그래서 이 교육회사와 실제로 이 교과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포인트는 이 VR 교육 분야의 아주 강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공동으로
이 두 가지 교육 과목을 우리가 교과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의 경우는 이 두 과목을 수료를 하게 되면 이 VR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까지도 수료증까지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로봇의 경우도 현재는 이 두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로봇 강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AI와 에듀테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재능 교육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CS3라는 회사가 만든 빅잼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 수업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 교과를 개설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상당 50% 가까운 우리 교과가 실제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개설되고 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협력기관입니다. 좀 전에 이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능교육은 이 재능대학의 재단이죠. 그리고 이 재능교육에 실제로 AI R&D 뿐만 아니고 인력 양성, AI 인력 양성을 우리 교과 과정에 넣어서 한번 시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학과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캠프는 소프트웨어 코딩 개발자 전문 학원이죠. 그래서 2년간 교육을 하고 나서 또 단기 집중 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더 실력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브 포인트 좀 전에 말씀드렸고 T3Q는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위드라이브는 교통 빅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위드라이브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교통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 교육과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CS3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고요.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이 뉴로클은 비전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을 할 것이고 이 교육이 이 졸업 이후에는 이 기업들과 같이 이제 이 기업들이 취업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과 이 인천재능대학교가 인공지능 쪽으로 상당히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분에 이 인공지능 융복학과의 자원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융복학과는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활용 전문 인력 양성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 기업들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들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학과에 기증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로 학생들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 기업과 1대1 매칭을 통해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팀 중심의 발표, 토론 수업을 상설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혼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모든 활동,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육과 산업 현장의 불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학과의 하나의 또 목표가 될 것이고요.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성공적인 어떤 직업교육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과를 대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전적인 일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하면 정말 오랜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산학협력
이상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든 여기 학부모님이든 이 학과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말한 이것을 100%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